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심리 측정 및 평가 특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 지금 한 달 이상 하루도 못 쉬고, 추석날 하셨네요. 계속 촬영하느라고 지금 목이 아주, 목구멍이 아주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특강만 끝나면, 저도 이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쉼도 못 갖겠네요. 또 시험 볼 때까지 또 합격점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께 합격을 위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요. 강의에 임해주시고 합격을 해주시고 합격점을 올려주시고 합격수기 올려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아름다운 게시탈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냥 피곤하니까 협박도 안 들어가네요. 게시탈트를 만들어 봅시다. 심리 측정 및 평가에 앞서서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렵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하게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100점 맞으려고 첫째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과목이면요 40점만 넘으면 돼요. 이 특강이 100문제거든요. 100문제 중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10문제 이상은 나와요. 10문제 이상은. 10문제 이상. 10문제 이상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쓸까요? 4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40점. 플러스 알파. 그럼 특강만 들으면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특강이 짧습니다. 왜? 저 긴 거 되게 싫어해요. 짧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서를 강의를 다 들으셨고 또 기출문제를 강의를 다 풀어보셨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합격 선물을 풀어봤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문제예요. 다지는 시간입니다. 탁탁 여기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1시간만 심리 측정 및 평가 1시간만 강의 들으면 무조건 50점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인 기출문제 풀어보게 되면 패치기여도 6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합격이죠. 어려운 과목이니까. 자, 그 길을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1번 100분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요. 100분위 80은 100분위 80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전체 사례의 80%다. 웃기지 마라. 100분위 80은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내가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밑에가 80%겠죠. 나는 상위 20%죠. 나는 상위 20%다. 그래서 전체 사례의 80%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높은 점수가 아니라 낮은 점수겠죠. 나는 상위 2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됩니다. 2번 갑니다.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준은 뭐예요? 준거. 기준을 통해서 비교하는 점수를 기준이라고 한다.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 집단의 점수를 분포를 반영한다. 즉 정규 분포에서 비교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건 조금 상식적으로 필요하니까요. 하나의 기준은 다양한, 하나의 기준은 기준이니까 다양한 분포가 아니라 하나의 분포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점수의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5이다. 지점수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순하게 지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10G 플러스 50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이 50이니까 표준 편차는 15가 아니라 10이다. 스테나인 9이니까 1부터 9다라고 보고요. 3번 문제 갑니다. 표준 점수, 지점수에 관한 표준 점수를 지점수라고 하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점수의 분포에서 원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반환해서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문항끼리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뭐라겠습니까? T점수다. T점수 10G 플러스 50. 그래서 지점수가 아니라 이건 T점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고요. 옳은 것은 뭐 그대로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연수 빼기 평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기준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 끝.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그래서 기준은 체진성이 있어야 된다. 왜? 기준을 보면 기준으로부터 비교하는 점수를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뭐요? 비교하려면 체진성 있어야 되고, 기준 집단의 구성이 명확해야 되고, 크기가 적정해야 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모두 답이다. 이렇게 안면 타당대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6번 문제 갑니다. 준거참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준거참조검사는 뭐예요? 준거참조검사를 다른 말로 기준참조검사라고도 해요. 기준참조. 어떤 검증된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이다. 특정 내용에 대한 숙달 여부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뭐 기억 디귿이죠. 기술 영역이라고 해요. 숙달 기술이 빨리빨리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기술력, 숙달 여부가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60점 이상 빨리빨리 풀어서 60점을 넘어가면 합격. 이렇게 해서 뭐 기술 영역, 숙달 여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기술 영역, 숙달 여부, 준거 참조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12세 청소년의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12세 청소년의 정신 연령 비율 지능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정신 연령의 18세 생활 나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이거를 신체 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라고 공식 나오면요. 정신 연령이 몇 살이에요? 18세. 18세 분의 생활 연령 실제 나이는 12세. 그러니까 신체 나이, 생활 나이 또는 실제 나이 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리면 답이 150이다. 그래서 18 나누기 12는 분자부터 눌러야 돼요. 분자 누르고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또 공식 겨우 외우고 12 나누기 18 곱하기 100 하면 안 됩니다. 위에 게 분자예요. 8번 갑니다. 위에 게 분자고 분자가 앞으로 와요. 나누기예요. 특강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8번 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디귿이다. 기억 디귿 체크하고 먼저요. 비내는 정신 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렇구나. 웩슬러 비율 IQ 문제점을 포함해서 편차 IQ를 개념했다. 편차 IQ는 뭐예요? 정생이다. 거꾸로 했죠? 정신이 위에 오고 생활이 밑에 온다. 하나 공부하면 다 연결돼요. 이렇게 해요.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걸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나온 게 계속 그 맥락주의 이어갑니다. 리을 웩슬러 지능검사의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10이다라고 나오는데 평균 100, 표준 편차 15다라고 체크하고요. 9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능력 GATB 적성검사예요. 제너럴 일반 적성검사라고 하는데 적성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다. 그래서 GATB는 능력검사다. 능력검사 GATB. 문자나 인쇄물, 전표, 문방구죠. 왜? 사무용이니까 사무지가 끝. 뭐 요것만 나옵니다. 10번 갑니다.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 그래서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 웨이스라고도 하고요. 사판에 지각 추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언니 닥쳐 기억나죠? 이겁니다. 그래서 언지 작쳐. 언니의 입 닥쳐. 언니 작쳐. 그래서 공어상. 웩슬러 지능 성인판은 공어상. 여기서 위스크는 뭐예요? 공어이. 이게
그래서 여기 이해가 웨스크에서는 웨스크 보통 아동용 지능검사에서는요 이해가 위로 올라가고요 성인용은 이해가 보충소 검사로 내려온다.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공어이. 그래서 공통성은 언어이해다. 공통성 언어이해. 다시 갑니다. 성인용은 공어상, 아동용은 공어이가 핵심 소검사다. 뭐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순서 나오면 작업 기억이다. 동용 찾기는 처리 속도다. 뭐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지각 추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용 찾기 나왔잖아요. 지각 추론은 어디에 포함돼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지각 추론, 처리 속도는 동용, 처리 같은 모양을 찾는 거다. 어떻게 빨리빨리. 그래서 처리 속도 나오면 동용 찾기. 그러면 지각 추론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거 외운 사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운 사람은 쓸데없는 거 외운 거예요. 지각 추론이 아닌 것은 나오면 동용 찾기.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요령입니다. 언니 닥쳐 끝났고요. 만 4세 수검자에게 실시하는 거 웹시라고 하죠. 그래서 유아용 웹시, 아동용 위스크, 또 성인용 위스. 그래서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스죠. 성인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어 이해의 핵심 소검사는 상식, 이해, 공통성, 어휘 소검사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언어 이해는 뭐예요? 공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보충 소검사다라고 했죠. 이해는 뭐예요? 보충 소검사인데 또 계속 반복적입니다. 위스크에서는 이해가 또 핵심 소검사로 올라가겠죠. 그때 가서 또 확인하고요. 자, 성인용 웩실러 지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아닌 거는 뭐예요? 소검사의 표준편차는 15고 표준편차는 5다. 이거 무작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세요. 평균 10, 표준편차 3.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여기서 뭐 볼 것 같으면 언어 이해와 작업 기억인데 작업 기억이 아니라 뭐 지각 추론이다.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각 추론이다 나오죠. 이렇게 지각 추론, 언어 이해 두 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성인용 웩실러 지능검사와 아동용 웩실러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검사의 표준편차는 평균 10이고 편차 3이다. 또 나오죠. 그래서 옳은 것 10, 평균 10,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15번 갑니다. 아동용 웩실러 지능검사의 작업 기억 지표에 측정하는 소검사는 작업은 순서죠. 이것만 작업은 얘만 나와요. 순차, 순서. 그래서 작업 기억 뭐뭐다 이게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작업 기억은 순서 맞게 하라. 그래서 작업 순서 끝. 16번 갑니다. 웩실러 아동용 사판이죠. 웨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이다. 숫자와 순차율 소검사는 문항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숫자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 검사의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문항을 반복하실 때 기억 용량은 R이라고 표기한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 설명하는 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토막자기 수검사에는 토막자기는 뭐예요? 라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두 문항이 아니라 세 문항이다. 동영찾기 소검사에서는 모든 연령이 시작점은 같다, 틀리다. 17번 갑니다. 자, 웨스크의 사판의 숫자 소검사 수행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다 오르네요. 주의 집중력, 불안, 거부증, 학습장애는 다 포함된다. 18번 갑니다. 기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분이 50과 59의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100분의 이건 뭐냐면요.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정규 분포에 이제 서열이 나눠지겠죠.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야. 평균의 기준점. 평균의 기준점이 있으면 그 사이 갭은 50과 59의 사이와 여기는 점수가 뭐 낮은 분포, 여기는 90과 99의 낮은 분포의 이 갭은 난이도에 따라서 개인 차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차이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요 차이니까 10 단순하게 10이 아니라 9가 아니라 레벨에 여기는 상위권, 하위권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데이터 값이 틀리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19번 갑니다. 자, 위스크 4판의 검사의 언어 이해, 언어 나왔죠? 언어 공어상. 공어상은 성인용, 공어이는 아동용. 그러니까 공어이 포함된 속어는 공이네요. 공통성 끝.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20번 갑니다. MBTI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BTI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끝. MBTI의 각 차원의 설명을 옳은 것은 직관력 N. 저도 그랬죠. ENFP. 그래서 N. 직관으로 찍는 거야. 이거 나온다. 영감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영감과 끝. 22번 갑니다. 뭐 깊이 있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이냐 직관이냐, 판단에 따라서 사고냐 감정이냐, 생활에 따라서 판단이냐 인식이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각은 뭐 정확히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직관적으로 하는 사람, 사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 판단 뭐 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하는 사람, 인식 융통성 있게 하는 사람들, 외형 활발한 사람, 내형 덜 활발한 사람, 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의 초점을 감각형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한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 따지면서 끝. 23번 갑니다. MBTI ST형 이건 뭐예요? 사고형 또 감각형이겠죠. 감각 따지는 거죠. 생각하고 따지니까 능률적이고 실질적이다. 신뢰로운 특징이다. 왜 따지니까 그렇다. 24번 갑니다. MMPI에서 MMPI2로 개정된 부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판에서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되었고 원판은 성인용과 아동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MMPI2에서는 성인용과 청소용용으로 개정되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또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된 MMPI2는요. 또 청소년용으로는 MMPI-A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MMPI2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구성 임상 척도는 모두 9개다. 그래서 9개에서 우리 보통 이제 MMPI2 척도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염려증, 우울증, 건우하고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여러분 제가 기출을 풀 때 기억나죠? 건우하고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경사났네. 다시 한번 갈까요? 건우하고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강박성, 열, 정신분열증,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재구성 임상 척도는 5번 남성성, 여성성이 빠져 있고 맨 마지막에 0번이 빠져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요. 정서적 뭐 안정성 뭐 이런 정서 안정에 대한 거 RCD가 들어갔다. 그래서 9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FA2 26번 합니다. 자신을 긍정 왜곡해서
자신을 나는 너무 긍정적으로 뻔한 거짓말 치는 거예요. K. 단순하게 외우면 되고 27번 갑니다. MMPI-2의 재고상 임상 촉진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함. 그래서 RCT 이게 들어갔다겠죠? RCT다.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 여기서 RC만 들어갔지. 이거는 뭐예요? 건강 1. 여기는 우울증. 이렇게 파악하면 다 쉽습니다. 임상 척도가 아닌 것은 ES, 에고죠. 그래서 정서성은 없다. 뭐 히스테리, 뭐 이거 다 똑같아요. 또 한번 노래 한번 부를까요? 건우하고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것만 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에고는 없다. 자아는 없다. 29번 갑니다. MMPI A를 해석할 때 검토할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뭐예요? 청소년이죠. 청소년들 쓰기 능력까지 뭐 당연히 쓰는 거니까 어떤가 이거 알 거 없죠. 30번 갑니다. 그렇죠. 2와 MMPI A만 있는 건 내용 척도는 품행 척도. 품행 척도는 MMPI A만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요. MMPI A 청소년에만 있는 건 뭐냐?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나와요. 품행장애, 정서적으로 낮은 포부감, 학교 문제, 소외 이 4가지가 아닌 게 답이겠죠. 꼭 나옵니다. MMPI A만 있습니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강은요. 31번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티귿. 임상척도 간에 중복된 문항이죠. MMPI는 검사는요. 주로 이제 그 정신병 등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정신병자들의 치료 이런 를 알아보는 임상 실험을 데이터를 만든 질문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항이 적어서 많다. 변별성이 높다, 낮다. 그래서 리을번 아니고 나머지는 맞다. 32번 갑니다. 다면적 임상검사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과시, 업된 거예요. 막. 우와, 뭐 업되다가 막 이런 거. 척도구 또 갈까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1, 2, 3, 4, 5, 1, 2, 3, 4, 5, 6, 7, 8, 9 경조증이죠. 그래서 9 경조증, 조증 가벼운 조증. 조증이에요. 막 흥분, 막 흥분되고 이런 거. 또 흥분되다가 또 짜증내고.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경조증들이. 33번 갑니다. MMPI-A에서 품행장애를 측정하는 거짓말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낮은 치료 동기를 반영하는 척도는 또 갑니다. 건우와 희반이는 1, 2, 3, 4네요. 거짓말, 적대적, 반항적 행동, 반사회성. 그래서 반사회성 척도차다. 34번 갑니다. MMPI-2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FBS, 개인의 상해와 관련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경향을 취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조금만 다쳤어요. 근데 보험금 달라고 이런 꾀병을 아는 거 이런 걸 알아보는 거를 FBS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과장하게 하는 거, 뭐 보험금 탈라고 FBS 보험금 탈라고 지랄하면 FBS가 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내 남자가 3개월 전부터 환청과 함께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두려운 증상, 우울하고 심각하네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우와, 만성적인 피로감, 우와, 상담실을 방문했다. MMPI-2에서 이 내 남자의 증상을 측정한 것과 관련이 적어요. 이런 내용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정상하고 가깝겠죠. 뭐냐, 척도 5다. 또 갈까요? 이거 외우면 진짜 완빵해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은요 지나치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남자인데도 이렇게 좀 여성성이 있고 여자인데도 좀 남성성이 있고 이런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병적 요인하고는 관계가 적다. 적도 5다. 여기서 뭐 이건 안 봐도 됩니다. 36번 다음 사례에서 A양에게 MMPI-2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 21세 A양은 약 2개월 전부터 불안 걱정이 또 심하고 강의실에서 엎드려 또 차고 우울증이네. 차라리 죽고 싶다. 심각하네요. 얘랑 결과가 아닌 거예요. S척도. S척도. 이렇게 외우세요. S척도. S라인. 난 몸매가 S라인이야. 너무너무 환상적이지 않니? 이렇게 해서. 자기과시. 이게 S척도예요. 자뻑. 자뻑이 올라가면 뭐예요? 난 너무너무 잘났어. 이런 내용과 관계없죠? 그래서 상성. 답 나왔죠? 37번 갑니다.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항 변별도의 지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다. 단순하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옳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려면 읽어보시고요. 저는 안 읽어봐요. 38번 갑니다. 네오PR 아래 포함되어 있는 척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빅5 이론하고도 같아요. 빅5 이론. 그래서 외호성 정경. 외양성이냐 호감성. 호감성을 친밀성이라고 합니다. 친밀성, 친화성. 또 성실성. 또 정서적 불안정성. 이게 신경증이죠. 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양성. 그래서 빅5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성실하냐 안 성실하냐. 성실성과 지배성은 뭔 상관이 있어요. 지배성은 아니다. 정답 5다. 39번 갑니다.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진짜 미쳐버려요.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N1은 불안, N2는 적대감, N3는 우울, N4는 자의식.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반드시 불합격돼요. 왜냐? 이거 외우려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 돼요. 인지가 돌아버려서 답을 못 찾아요. 근데 혹시 교수님 재수가 없어서 여기서 뭐가 A5 겸양이 나왔다. 그냥 찍어요. 이런 건 맞추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39. 성격평가실 문제 PAI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나와요. 여기 특강만 정리하면 벌써 교수님 뭔가 막 헷갈리는 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판에 끝나네요.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PAI 성격평가실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척도에 해당하지 않은 거. 약물 척도. 약물 사용은 없다. 이렇게는 단순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는 치료고래 척도 치료. 약물 사용은 임상 척도죠. 임상. 약물 임상 척도다. 그래서 치료 척도는 자살, 치료 거부, 스트레스, 공격성. 이거 치료받아라. 이렇게 보세요. 뭘로? 약물로. 약물은 임상 척도다. 40번 갑니다. 성격 평가 질문지 PAI에서 척도명과 척도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겠죠. 공격성 척도.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치료 척도다. 치료 척도, 임상 척도가 아니다. 임상 척도는 보통 병명입니다. 그래서 치료 척도다라고 나오고요. 요거는 나머지는 좀 참고사항으로 저빈도, 빈도수가 적게 나오는 거는 타당도, 적도. 또 대인관계 척도는 지배성이냐 온정성이냐. 자살 관념도 치료받아야죠. 치료 척도. 비지지 척도도 치료 척도다. 치료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 성격 평가 질문지에서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죠. 공격성. 조금만 변형해도 똑같은 문제예요. 42번 갑니다. 성격 평가 질문지의 임상 척도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다. 그래서 임상 척도죠. 우울하다, 약물 문제, 자살 관념은 뭐라 했어요? 치료 척도다. 다 똑같죠. 자살 치료 끝. 43번 성격 평가 질문지의 임상 척도와 그 측정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BOR은 뭐냐면요. 심한 성격증에 관련된 여러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정체감, 자기 정체감,
자기 정체감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손상, 부정적 관계 이런 것들을 BOR이라고 한다. 뭐 이건 약물이니까 드럭, 약물. 알코올, ALC, 불안장애, ARD, 반사회적, ANT 뭐 이 정도만 뭐 안면으로 익히면 될 것 같고요. 44번 갑니다. 성격 평가 질문지의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물 사용은 아니다. 똑같죠? 또 나왔죠. 45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시험 볼 때 딱 답안 시험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싸 오케이 합격이네 뭐 이런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빨리 막 시험 보고 싶다 이런 막 생각이 들지 않나요? 45번 갑니다. 문항곡선, 문항특성 곡선 이건 중요치 않는데 그냥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문항곡선 특성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별것도 없어요. 기울기가 양인 기울기에서는 큰 문항은 작은 문항에 비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양이니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플러스 끝.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가 아닌 것은 그래서 CBCL 발음이 좀 거시기하죠. 이런 CBCL 이건 뭐예요? 유아 행동의 척도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래서 children 그래서 앞에가 C는 children 이렇게 보시면 돼요. children 이렇게 보시면 유아다. DAP는 뭐예요? 뭐 얼굴을 그려서 하는 투사 검사. HTP 집나무 사람을 그려서 AT 주제통합 검사, SCT 문장 완성 검사, 투사 검사다. 47번 갑니다. 주제통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사용하는 보파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끝. 이 정도만 보고요. 머레이가 만들었다. 또 2명 이상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48번 주제통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드 뒷면에 GF, girl 어린이가 뭐예요? 여자다. 그래서 여자, 소녀와 성인 여성 모두에게 가능하다. 오케이. 49번 갑니다. 주제통합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사용하는 도파는 동일하다. 다르다. 또 나왔네요. 오케이. 50번 갑니다. 밴더 게스탈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인지장애가 심한 기술적 뇌손상 환자에게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한다. 왜? 밴더 게스탈트. 보통 역할극이나 뭐 투사 이런 내면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요. 뇌손상 환자에게도 실시를 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갑니다. SCT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장 완성 검사죠. 그래서 단어 연상 검사로부터 발전된 투사적 검사다. 뭐 단어, 문장은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끝. 뭐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지금쯤이면요, 이제 분석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강처럼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끝. 그래서 기출도 문제, 답, 포인트. 기본서는 지금 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합격 선물도 문제, 답, 포인트.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누가 더 문제와 답을 많이 눈으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맞느냐 이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100점 맞지 말자, 모르는 건 찍자, 아는 것만 맞춰도 60은 넘는다 이런 자기 효능감을 갖고 여러분 강의에 임하고 공부에 임해서 합격을 100%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거. 52번 문장 완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풀면 된다. 그래서 없다, 있다.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더 헷갈려요. 어차피 이런 문항 갖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로샤의 검사의 지표의 그 해석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스트레스 D 끝.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관한 통제력과이다. T는 애정, Y는 불안, 무기력, MOR은 손상된 내용, 램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램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검사의 반응 영역을 채점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DV, 디비저라. 그렇죠? 디비저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여튼
뭐 사실은 알 것도 없지만 뭐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거, 뭐 특이한 표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뭐예요? 전체적인 영역. 여기는 뭐 부분적인 영역. 여기는 흔한 부분 영역. 여기는 드문 부분 영역. S는 공백 영역.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로샤의 검사의 반응 내용의 채점 기호가 아닌 것은 F는 아니다. 뭐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뭐 애니멀, 동물, 사람, 뭐 자연, 엑스레이 이렇게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로샤에서 유채색 반응, 유채색 나오면 다 유채색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 유채색 반응 시땡은 무채색. 요것만 시땡 무채색. 요것만 보면 됩니다. 다 외우면 여러분 인지 터져버려요. 로샤 검사의 엑시더 종합책에서 소외 지표와 관련한 음식은 소외 지표와 관련이 없다. 음식은 다 먹으니까 소외 지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식물, 구름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음식은 아니다. 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로샤 검사에 사용하는 채점 지표가 아닌 것은 반응 개수는 채점 지표가 아니다. 반응 개수는 상관이 없다. 끝. 59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렴 변별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에 속한다. 수렴 변별 타당도, 구성 타당도에 속하는 거죠.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 첫째 요인 분석이 있고요. 또 관련이 있는 것끼리 모은 건 수렴 타당도, 관련이 없는 거 변별 타당도 두 가지를 같이 측정하는 거 수렴 변별 타당도. 60번 갑니다. 폴란드의 일원에서 사회형 뭐예요? 사람 관계를 좋아하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 교사, 청소년 지도사 사람 관계를 좋아한다. 공인 회계사는 숫자를 좋아하죠. 관습형이다 라고 나왔고요. 현탐의 사진관, 기계 좋아하고 연구 좋아하고 예술 자유 좋아하고 사람 관계 좋아하고 리더 좋아하고 꼼꼼쟁이 좋아한다. T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점수 뭐 똑같이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이다. 그래서 평균 50에 편차 10이다. 62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엑스너 종합체계의 수검사가 작업을 권할 때 인지적 조직화에 있을 때 인지적 조직화는 뭐예요? 정규 분포에서 나누는 겁니다. 정규 분포와 관련된 거 G점수다. 엑스너 종합체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점의 크기를 기초해서 거리감을 지각하는 경우는 Y로 표현한다. 반점은 뭐예요? 형태, 모양이죠. 그래서 FT로 표현한다. Y가 아니라 FT다. 옳지 않은 거 하고요.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요건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로 채점한다. 동물의 인간의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M으로 채점한다. 유채색 결정 요인은 이런 것들을 C가 있다. 쌍반응은 E로 채점한다. 뭐 이렇게 채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로샤 검사의 채점에서 결정인에 해당하는 것은 반응 영역은 결정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다 외울 거 없어요. 형태, 운동, 유채색, 무채색, 음영재질, 음영차원, 음영확선, 형태재원, 뭐 쌍반응, 반사반응, 영어로 F 이거 다 외우면 여러분 1년 걸려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반응 영역은 아니다. 반응 영역이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 떡볶이 나오면 떡볶이도 아니겠죠.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됩니다. 집나무 사람 검사, HTP 검사에서 특성, 필압도 봐야 되고 그림의 크기도 봐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된다. 다 봐야 된다. 66번 갑니다. 집나무 사람 검사의 시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집을 그릴 때는 가로 방향, 가로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그래서 세로는 못 그리지 않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보면 더 헷갈려요. 볼 거 없고 67번 갑니다. 집나무 사람 검사의 사람 그림의 몸통, 집 그림의 평면, 나무 그림의 줄기 이거는 자아 강도를 나타낸다. 뭐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아 강도. 정답과 오답의 자아 강도는 다 똑같죠. 자아 강도.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뭐 사람, 집, 벽면에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아 강도. 68번 갑니다. 정답과 오답의 채점인 검사에 사용하는 신뢰도 지정표는
쿠더 리차드슨 20이라고 하는데 쿠더 리차드슨 여기 하고요. 또 크론바우 알파 계수 이런 것도 반분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은 일관성을 채취하는 거예요. 정답과 오답의 채점의 검사 얼마큼 일관성이 있나 내적 합치가 되냐 그래서 내적 합치도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관성을 보는 거다. 쿠더 리차드슨 그러니까 내적 일관성입니다. 69번 갑니다. 집나무 사람 검색하는 설명을 옳은 것은 집, 나무, 사람, 집, 하우스, 트리, 사람, people. 그래서 순서대로 그린다. 오케이. 집나무 사람 검색하는 일반적인 세수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작은 그림이 작는다. 그러면 뭐예요? 높은 활동성이 아니라 작으니까 낮은이죠. 목소리가 작다, 낮은. 뭐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옳은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과도한 지우개 사용은 불안정, 초조함을 반영한다. 그렇다. 너무 꼼꼼쟁이들은 병적 요인입니다. 그림이 용지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는 불안정, 조절. 아래에 있으면 불안정하다. 나무 그림에서 둥치는 수검자의 자아 강도나 심리적 힘에 관한 정보다. 그렇죠. 사람 그림에서 불균형하게 큰 머리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을 어쨌든 나온다. 중요치 않습니다. 71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내용 타당도가 아니라 뭐예요? 구성 타당도에 해당된다. 아까 설명했죠? 구성 타당도. 72번 갑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측정의 표준 오차는 뭐냐면요. 보통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써요.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이번 갤럽의 조사는 표준 오차 범위 뭐 3%입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차 범위 이게 표준 오차예요.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 범위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찰 점수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 계수를 사용해서 그렇죠. 정확도 또 일관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차 범위는 속성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는 무시해도 된다. 즉 대통령 선거할 때 오차 범위면 누가 날지 모르니까 무시해도 된다. 결정이 안 났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관찰 점수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의 개수를 사용해서 신뢰도 개수, 일관성, 표준 편차,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사한다.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는 속성을 무시해도 된다. 왜?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73번 갑니다. 타당도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좀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먼저 타당도에서 구성타당도에 해당되는 구성타당도에 보면 변별타당도가 있어요. 요인 분석 각 문항들이 얼마큼 잘 이루어져 있냐 또 수렴타당도 얼마큼 일관성 있게 꾸며져 있냐 관련이 있게 변별타당도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안 나왔냐 이걸 도하는 게 중다특성, 중다행렬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마 구성 작가, 드라마 전지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수현과 전지현이 잘 주인공이 서로 잘 맞게 설명되어 있다. 요인 분석. 둘이 사랑하는 내용이 잘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왔다. 수렴타당도. 별그대죠.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뭐 갑자기 강호동이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련 없는 것들이 안 나와야 즉 오염이 없어야 변별타당도가 높다. 변별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오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아진다. 왠지 그럴듯한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즉 강호동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낮을수록 오염이 안 나올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74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타당도는 측정 변인이 구체적일수록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검증이 어렵다. 어렵지 않고 쉽다.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75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가 양호하게 산출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심리검사 결과가 기본 구성 비율보다 민감도, 탄력도가 높아야
양호하게 산출되는 거죠. 낮은 경우니까 조건이 아니겠죠. 76번 갑니다. 다특성 다방법 행렬표, 중다특성 중다방법 행렬표, 즉 수렴타당도 더하기 변별타당도를 같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에 해당된다? 수렴 변별타당도다. 수렴 설명드렸죠?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77번 한 검사가 그 준거는 뭐예요? 기준이다. 기준. 현재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 현재 파악하는 거죠. 동시패선, 그래서 준거타당도, 기준타당도 또는 준거타당도는 두 가지.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예원, 미래까지 못 기다려서 검증된 걸 현시, 동시패션하는 거. 그래서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를 다른 말로 공인타당도라고 한다. 78번 갑니다.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다다. 요인 분석, 또 실험의 변화, 연령의 변화, 중다수성 다 모두에 해당된다. 79번 갑니다. 준거타당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언타당도의 대안으로 공인타당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한다. 왜? 준거타당도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반하는 예언, 또 현재를 동시 패션하는 동시, 동시를 공인,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못한다, 사용한다. 맨날 똑같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80번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론적 구성 나왔네. 구성 찌찌뽕 구성타당도. 81번 갑니다. 집중 경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문제가 좀 난해한 문제거든요. 집중 경향치는 보통 대표값을 정하는 거라고 또 많이 합니다. 대표값을 정하는 기준. 그래서 중앙값이 있고요. 또 빈도수가 많은 최빈값이 있다. 또 평균값으로 대표소수를 정한다. 그래서 2, 2, 2, 3, 3, 1, 1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를 더해서 나눈 값을 평균값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다가 또 5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최빈값은 중복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2개 이상 될 수 없다. 있다.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 점수 차이가 갭이 크니까요. 사례의 수가 짝수인 경우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다. 짝수라도 1, 1, 2이면 가운데가 없지만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눠서 중앙값을 만든다. 4분의 편차와도 맥락을 갖고 있죠. 평균값에 대한 모든 값을 편차합은 항상 0이다. 0일 수밖에 없죠. 평균은 70 더하기 90은 나누면 이 갭을 다 메꿔주지 않습니까? 90은 1로 메끼고 70은 1로 메껴서 갭이 안 생긴다. 그래서 0이다. 이런 뜻입니다. 82번 갑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면 타당도는 다른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정한다. 안면 타당도는 다른 점수가 아니라 그냥 안면 그 자체, 안면이 있냐 없냐, 검사가 무엇을 재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안면 타당도다. 83번 갑니다. 객관적 검사와 비교할 때 투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극이 모호하여 수검사가 반응을 조작하기 쉽다. 투사 검사는요, 장단점이 뭐냐면요, 투사 검사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기본 이론을 갖고 온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무의식을 알아보는 것을 투사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 투사적 검사는 뭐예요?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어렵다. 객관식은 1, 2, 3, 4니까 방어하기가 쉽겠죠. 투사적 검사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반응이 다양하다. 또 반응이 또 이상한 반응도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이런 것들이 투사 검사의 특징들이겠죠. 그래서 조작하기가 쉽다, 어렵다,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84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다 옳으네요. 기준 이상의 친인성. 오케이. 딱 한 거죠? 오케이. 또 나왔으니까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아, 이렇게 익히면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매일매일 강의하니까 강의 아주 징그럽습니다. 지금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 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진짜 쉬고 싶습니다.
85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점수의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 뭐 계속했죠. 갔냐 안 갔냐. 검사를 할 때마다 갔냐 안 갔냐를 보는 거다. 그래서 같으면 일관성, 반복 가능성이 의미한다. 그렇다, 갔냐, 안 갔냐. 86번 갑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검사의 활용성은 아니다. 그렇다. 87번 갑니다. 한 검사에는 문항간 일관성, 문항 일관성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크롬바오 알파계수, 일관성, 문항간 일관성, 크롬바오 알파계수, 또 뭐가 있어요? 리차드슨 아까 전에 했죠? 뭐 그런 거. 또 내적 합치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요. 그래서 그런 뭐 알파계수 뭐 88번 합니다. 문항 변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문장에 바르게 답한 사례수 전체를 비율로 나눈 건 이건 문항 난이도죠. 이건 문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항에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로 비율로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항 난이도. 오케이. 89번 갑니다. 검사의 문항간 정답과 오답의 일관성 또 나왔네요. 일관성.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다. 반분 신뢰도도 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크롬바오, 알파계수, 쿠도, 리차드슨 다 같은 맥락입니다. 90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하위 검사의 신뢰도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당연히 다르겠죠. 91번 갑니다. 동형검사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형은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즉 검사 A라는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연습 효과가 나타나더라. 또 똑같이 하니까 기억 효과가 나타나더라. 똑같이 하니까 2월 됐으니까 2월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이 내지 말고 유형만 같이 내자. 그래서 유형. 그래서 이걸 동형 검사다. 동형 검사를 할지라도 같은 문항이 비슷한 문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2번 갑니다. 정답과 오답에 채점하는 검사 또 나왔네요. 그래서 구도 리차드슨 20. 그래서 정답과 오답을 채점하는 검사 이게 문항 일관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93번 갑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 또 나왔죠. 그래서 중복된 문제는 그냥 여러분 넘기세요. 그래서 관찰 점수와 표준 편차의 신뢰도가 수는 사용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눈으로 계속 익히면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 계수는 진검수 변량에 대한 관찰 점수 변량이다. 거꾸로 됐죠. 관찰 점수 변량에 대해서 진검수 변량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 점수 변량 중 진검수의 변량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95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형 신뢰도는 전체 문항을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나눴다. 이건 반분 신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분 신뢰도 반분으로 나누는 방법. 그래서 홀수와 짝수로 나누는 방법, 기후 반분법. 또 앞과 뒤를 나누는 방법, 전후 반분법. 비슷한 거를 나누는 방법, 비슷한 유형끼리 짝진 임의 배치법. 뭐 그렇게 나옵니다. 96번 갑니다. 신뢰도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작아진다. 개인차가 크면 당연히 커지겠죠. 커진다. 97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광 효과는 채점자 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는 채점자가 몇 명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명. 뭐 오디션 볼 때 여러 명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평정 척도의 오류라고 합니다. 평정 척도의 오류. 뭐냐? 평정 척도와 반대는 표준화 척도예요. 즉 표준화. 객관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점수가 표준화인데 평정 척도는 정으로 평가한다. 즉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후광 효과. 한번 좋게 보면 점수를 더 주고 싶다.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열심히 하면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중앙 집중화의 오류. 아무리 못해도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답 1번이다. 98번 갑니다. 문항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의 능력 순위에 따라서 문항의 정답을 맞출 확률이 나타나. 능력은 뭐예요? 답을 가려내는 거예요. 답을 가려낸다. 변별력. 그래서 이건 문항의 변별도다. 그래서 능력순 하면 문항 변별도라고 하고요. 문항 난이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건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고정검사 이론에서 지수의 범위는 0에서 1이다. 그렇겠다. 성취검사, 적성검사에 사용한다. 그렇겠다. 문항 난이도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지만 문항 난이도가 적절한 게 제일 좋다. 문항 난이도 지수라고 그래요. 문항 난이도 지수, 문항을 얼마큼 많이 맞췄냐? 지수. 그러니까 많이 맞출수록 지수가 올라가요. 그럼 많이 맞추는 건 뭐예요? 쉽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난이도인데 가장 적절한 거는 중간, 적절한 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섞어내는 게 적절하다라고 나오는데 문항 난이도 지수는 쉬운 문제로 출제했다 이거야. 왜? 정답을 맞춘 사람이 지수가 높아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다. 그건 뭐예요? 쉬운 문제로 출제되어 있다. 우리 청륜무 이번 시험이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99번 갑니다.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검사의 활용성은 아니다. 100번 갑니다. 심리검사 제작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해서 순서, 디귿, 검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설계와 관련 내용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그리고 분석한다. 그래서 정의, 결정, 분석. 근데 결정은 뭘 분석해요? 검사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요 세 개만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 왜?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망의 심리 직접의 평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러분이 또 학습 이론까지 제가 다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찍 촬영해서 내일 여러분께 업로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은 쉬러 갑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합격 문법 고맙습니다.